이번엔 다항식의 연산 중에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 다항식의 나눗셈은 우리가 숫자에서 계산하는 것과 비스무리하게 계산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다항식의 나눗셈은 자연수의 나눗셈에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따라서 자연수의 나눗셈은 어떻게 했었는지 우선 알아봐야겠죠. 자연수의 나눗셈의 예시 하나 생각해 봅시다. 135 나누기 11이라는 값이 나왔다고 볼게요. 이 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리부터 생각할 거예요. 이 100의 자리에 1이 있으니까 1에 11이 몇 번 들어가지? 물어보게 됩니다. 들어가지 않으니까 다음 자릿수로 넘어가죠. 따라서 13에는 11이 한 번 들어가 해서 한 번 들어가고 11이 써졌으니까 11만큼 빼주게 됩니다. 빼면 2라는 값이 남게 되고 5가 슬쩍 내려와서 다음 자릿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따라서 이제 25에는 11이 두 번 들어가니까 이 자릿수에 맞춰서 두 번 들어가 처리해 줄 거예요. 그럼 22가 됐으니까 빼져서 3이 남겠네요. 요 과정을 언제까지 하느냐의 생각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25가 남았을 때 끝내도 돼요. 근데 11개로 나누고 있었죠. 그럼 25에는 나눠지는 수가 더 있다는 거죠. 따라서 더 나눌 수 있을 때는 최대한 나누고 이렇게 3으로 남았을 때는 더 이상 11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11보다 3이 작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서 이 나눗셈은 끝났다라고 정의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좀 간략하게 나타내 보면 어떤 수를 P를 A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몫은 Q고요. R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R에 대해서는 조건이 하나 붙는다라는 거죠. 이 나누는 수보다 R이 더 작아야 된다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R이 더 이상 나누는 수로 안 나눠질 때까지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 R에 대한 조건으로 R은 0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단 작겠다라는 조건이 하나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린 나눗셈을 배울 때 이렇게 나누기만 하진 않았어요. 이 검산식이라는 것도 배웠거든요. 이 검산식을 살펴보면요. 135라는 건 11이랑 12를 곱한 다음에 이 3만큼을 더해주면 나오는 수다라는 식으로서 이 나눗셈의 과정을 검산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얘를 PQRA로 나타내 보면 이 P라는 식은 A 곱하기 Q에다가 R을 더해주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조건과 이 검산식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 나눗셈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다항식의 나눗셈에 이 과정을 그대로 적용시킬 겁니다. 일단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차수가 자릿수의 역할을 해줄 거예요. 여기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있었던 것처럼 다항식이 나왔을 때는 2차, 1차, 상수 이렇게 순서대로 생각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x-1로 나누는 과정이래요. 그럼 x제곱 먼저 없애줘야겠죠. 여기서 1부터 없애볼까 했던 것처럼요. 따라서 x제곱 없애려면 뭘 곱해야 x제곱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x-1이었으니까 x만 한번 곱해줘도 얘는 x제곱으로 되겠죠. 따라서 x를 곱해줄 거야 라고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곱한 수를 여기 아래다 썼었죠. 따라서 x를 곱해서 아래다 쓸 건데 부수적으로 얘도 나왔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x까지 써주겠죠. 그리고 나서 이 11만큼을 뺐었어요. 따라서 빼기 처리하면 마이너스 3x에서 마이너스 x만큼 빼니까 마이너스 2x가 남겠네요. 그럼 또 이 자릿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x가 나오기 위해선 여기에다가 뭘 곱하면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따라서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써줄 거예요. 마이너스 2x에다가 얘네들이 곱해서 플러스 2까지 써주게 되면 3이 남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럼 이 과정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 위에 있는 식을 몫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아래에 있는 식은 나머지라고 부르게 되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나머지에 대해서 조건까지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검산식부터 확인해 봅시다. 검산식 먼저 확인을 해보면 검산식은 이 안에 있는 식이 이 밖에 있는 식 두 개 곱한 거랑 이 3까지 더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바꿨을 수 있었죠. 따라서 이렇게 써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과정 한번 해보죠. 이 나머지에 대한 조건이거든요. 이 나머지에 대한 조건이 지금 보면 여기서는 이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차수가 자릿수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을 때까지 우리는 나누기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에 3이 남았어요. 그럼 x-1에다가 뭘 곱하면 3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3 곱하려면 3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이 x라는 항이 3이 되어야겠죠. 아니면 여기에 차수가 커져 버리니까. 따라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x분의 3을 곱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렇게 되면 3은 나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x분의 3 이렇게 곱해질 거예요.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니까요. 그럼 또 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3 마이너스 x분의 3 계속 처리해도 돼요. x분의 3 이렇게 쭉 나오게. 근데 우리는 지금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고 있고 이 나머지도 다항식 정도로까지만 나오게 하고 싶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차수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 아래 차수로 넘어가는 일을 없도록 여기 차수를 억지로 만들지 말고 1차까지 있으니까 여기는 아무리 곱해도 상수까지만 곱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최소 1차가 나오겠죠. 곱한 수가. 그럼 여기에서 상수가 나와버리면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라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차수를 비교했을 때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나머지의 차수가 작아질 때까지 나눗셈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세로셈으로 계산하면 충분히 나누기를 계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검산식의 경우에도 이렇게 px, ax, qx, 그 다음에 rx 등으로 써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보면 이 rx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rx는 이름이고 x에 대한 식입니다. 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상수항이 남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를 x에 대한 식이 아니라 그냥 r이라는 숫자 값이야. 이렇게로 바꿔서 써도 상관은 없어요. 따라서 여튼 일반화 시키기 위해 rx 정도로만 써놓을게요. 검산식이라는 개념이 나왔으니까 이 검산식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더 높여봅시다. 일단 이렇게 형태가 나올 텐데 px는 ax 플러스 b에다가 qx가 곱해졌고요. 그 다음에 r이 더해졌어요. 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얘를 검산식으로서 정리를 해주면 이 얘가 나누어지는 식, 그 다음에 나누는 식, 나머지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나머지에서 지금 r이라고 특이하게 나와 있어요. rx가 아닌 r이라고 나온 이유는 이렇게 이 나머지에 대한 조건을 확인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나머지에 대한 조건으로 나머지의 차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나누는 식보다는 차수가 작아야 된다라는 성질이 있죠. 따라서 나누는 식의 상황을 보니까 나누는 식의 차수가 1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따라서 디그리 Rx의 경우에는 1보다 작은 차수를 가지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0차가 되고 0차라는 건 문자가 안 곱해졌다는 거, 즉 상수항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X에 대한 식이 아닐 테니 R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즉 이러한 식의 형태가 나오고 나머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얘를 하나의 검산식으로 볼 수 있고 나누어지는 식이라든지 목과 나머지를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나누기를 직접 하지 않고도 식의 조작을 통해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위의 상황에서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가 궁금한 상황이에요. 그럼 저 나누는 식 부분이 x 플러스 a분의 b가 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던져줄 거예요. 이렇게. px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px는 이런 i예요.
근데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궁금하니까 요 장면을 좀 변형을 준 거죠. x 플러스 a분의 b로 바꾸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얘하고 완전히 같아야겠죠. 그러려면 a가 곱해지면 되겠네요. 그래서 a를 던져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누는 식의 부분이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누는 식이 맨 앞에 써 있고 그 다음에 몫이 곱해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얘는 곱셈 연산이니까 순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x 플러스 a분의 b를 앞으로 빼내고 a 곱하기 qx를 뒤에다 넣어준 거죠. 그랬더니 상황이 좀 정리가 되네요.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몫과 나머지다 라고 처리가 됐어요. 심지어 이 나머지에 대해서 봤을 때 나머지 조건 만족하는지 보니까 0이고 그 다음에 r이니까 0이죠. 그 다음에 디귿이 나누는 식 잡아보면 1차식이니까 1. 따라서 1보다 작네요. 따라서 나누기가 완료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몫은 AQX, 그 다음에 나머지는 R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이 장면 한번 해보죠. 이번에는 XPX를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가 궁금하대요. 그럼 이 나누어지는 식 부분이 바뀌었죠. 그래서 X를 그냥 곱해줄 겁니다. 나누어지는 식 위치에다가 X를 곱해서 써줄게요. 그럼 우측에 있는 우변에 있는 식에도 동일하게 X를 곱해줘야겠죠? 식에다 곱할 거기 때문에 괄호 쳐서 곱하게 되면 지금 얘네는 곱하기로 꼴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항, 얘도 하나의 항. 따라서 분배 법칙 처리될 거예요. 따라서 x, ax 플러스 b, qx, 그 다음에 rx 더해진 형태가 되었네요. 그러면 얘는 얘가 나누어졌으니까 나누는 식,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목, 그 다음에 얘를 나머지로 보자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나머지 조건을 확인해 봤더니 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디귿이 rx 잡아봤더니 얘는 1차죠. 따라서 1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 ax 플러스 b 잡아봤더니 1이죠. 1은 1보다 작다? 뭔가 이상하죠. 즉 아직은 나머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누는 과정이 아직 덜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rx를 ax 플러스 b로 나누는 과정을 한 번 더 해주게 됩니다. 그럼 얘도 역시 한번 곱하기꼴로 나타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직접 나눠도 되겠지만 곱하기꼴로 한번 나눠봅시다. rx라는 걸 ax 플러스 b로 나누고 싶대요. 그럼 여기다 뭐가 곱해지고 뭐가 더해질까라는 표현을 쓸 텐데 일단은 ax 부분이 rx가 되어야 되니까 얘네 둘이 곱해서 rx가 될 수 있도록 a분의 r을 곱하면 되겠네요. 근데 부수적으로 얘가 나오죠. a분의 br. 근데 a분의 br은 원래 없었던 거니까 다시 빼줘야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br이라고 써줄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나누기를 체크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를 대입했을 때요. 얘가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곱하기 a분의 r 마이너스 a분의 br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이 부분이 ax 플러스 b 부분이 이쪽 항에도 있고 이쪽 항에도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묶어보는 거죠. ax 플러스 b로 묶자. 하게 되면 앞에 거 얘하고 얘 곱해진 항 하나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안 묶여졌으니 옆에다 그냥 따로 쓰면 되겠네요. 이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 보니까 ax 플러스 b에다가 이 식을 곱하고 저 식을 더해주세요 상황이 되었죠. 따라서 몫과 나머지로 볼 수 있나 확인하기 위해 나머지 조건을 확인해 보니까 이 부분은 다 숫자로 이루어진 항이기 때문에 0차. 따라서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당연히 작네요. 따라서 나누기가 완료됐다라고 볼 수 있고 몫은 이 부분에 있었던 ax 플러스 b에 곱해졌던 요 식,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 식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검산식을 이용해서 나누는 과정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등식의 변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나눗셈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